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기원이나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종류의 영상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주를 주제로 3가지의 가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1세기) 전의 일입니다. 어느 하나의 의문이 학자들을 괴롭히고 있었죠.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주가 너무 지나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물리학에 의한 지표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원자도 별도, 행성도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자의 질량이 조금이라도 변화했다면 우리 주위에 보이는 것은 모두 존재할 수 없었고, 미약한 상호작용에 의해 정수가 조금이라도 변화했다면 우주가 탄생하는 일조차 영원히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생명을 갖게 되는 물리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그야말로 미스터리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물음에 대해 오랜 기간 격렬하게 논쟁해 왔는데,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지적 설계가 존재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전지전능한 신이 이런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도 이 낮은 확률을 인정하며 골머리를 앓아왔는데,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설명을 떠올렸습니다. 평소 우리가 보는 빅뱅에 의해 형성된 별들이나 무수한 은하들은 모두 무한한 공간에 무수히 존재하는 우주 중 하나일 뿐이고, 이 무한한 공간에서는 빅뱅에 의해 탄생한 은하단을 가진 우주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또한 어느 세상에서라도 탄생한 그 순간 우연히 완성된 완전히 다른 물리의 법칙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들 세계의 대부분은 생명력 없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들 우주는 단지 운이 좋았던 것뿐이며,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물리의 법칙이 우연히 이상적인 조건에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다중우주론이라 불리고 있으며, 스티븐 호킹이나 닐 디그레스 타이슨, 미치오 카쿠, 브라이언 그린 등 쟁쟁한 멤버들이 이 이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겠죠? 엉뚱한 이론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부차적인 증거는 몇 가지 발견됐습니다. 2008년에 나사가 어떤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은하단이 수수께끼의 에너지에 의해 맹렬한 스피드로 이미 알려진 우주의 끝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본래라면 있을 수 없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은하단은 그 위치와 관계없이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현상은 암흑류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암흑류가 학술계에 미친 영향은 굉장했고, 많은 학자들은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며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많은 조사와 재조사를 거듭하여 암흑류가 존재한다는 인정을 받기까지는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우주 바깥쪽에 있는 어떠한 힘이 은하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전문가의 뇌리를 스친 것이 조금 전 이야기한 다중우주론으로 우리들 우주의 곁에 또 하나의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 또 하나의 우주가 기존의 우주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력에 의해 은하단이 같은 방향으로 끌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우주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중우주론이 가설이 아닌 실제가 되려면 증거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가설도 이 설과 이어집니다. 정말로 무한한 공간이 존재하고 있고 거기서 빅뱅과 우주의 형성이 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양자나 중성자, 전자라고 하는 한정된 요소들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무한한 공간 어딘가에 우리 우주와 흡사한 우주뿐만 아니라 세부 내용까지 완전히 일치하는 우주가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 우주에도 지구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와 같은 이름과 성씨, 생각을 가진 완전한 복사본이 생활하고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수학적 법칙에 대입하면 그렇게 됩니다. 만약 공간이 정말 무한하다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와 완전히 똑같은 것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 오히려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할 법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 이런 동일한 우주의 개수는 두세 개 정도가 아닌 이 또한 무한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한히 존재하는 우주에 여러분의 분신과 이 영상 또한 무한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하는데요. 대체 그 무한한 공간에 어디까지 가야 모든 것이 똑같은 그 우주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전문가에 의해 이미 계산된 숫자는 터무니없긴 하지만 결코 무한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도 흥미로운데요. 어떤 이론인가 하면 우주에는 주기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계속 넓어지고 있고 빛나는 별들은 언젠가 소멸하여 완전한 어둠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행성은 원자 수준까지 분해되고 이 원자는 한 번 더 분해됩니다. 그리고 우주도 은하도 모두 소멸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과거 존재하고 있었던 우주의 에너지만은 남아서 계속 팽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후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많은 학자들의 생각으로는 머지않아 우주의 팽창은 멈추고 에너지가 모든 한 점에 응축되면 다시 빅뱅이 일어나 별이나 행성, 은하도 새롭게 탄생한다고 합니다. 즉, 영원히 빅뱅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 가설은 우주학에서 사이클릭 우주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정말로 우주가 같은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 또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이 죽더라도 이 우주는 몇 번이나 죽음과 재생을 반복하며 늦던 빠르던 원자가 다시 모이게 되면 우리도 또다시 이 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닮은 사람이 아닌 동일한 우리 모습 그대로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무한하고 우주도 같은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다면 원자 역시 지금과 완전히 같은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우리들이 존재하는 세상이 조만간 탄생할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태어나 이 영상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영원히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이 세계에서 생을 마감한 적이 있고 이 영상도 본 적이 있으며 그 횟수는 벌써 무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이론이죠?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의 가설이 사실이라면 저희는 여러분들께 무한히 감사드릴 수 있게 되겠네요. 감사할수록 저희들도 기쁘기 때문에 몇 번이고 재생하면서 이 채널에서 다시 만난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